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멕시코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겁니까?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 찬 멕시코 아스테카 스타디움. 10만 명의 관중이 일제히 뿜어내는 함성에 제 심장마저 덜컥 내려앉습니다. 조명이 꺼진 무대 위,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시선이 집중된 개막식 한가운데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언어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영어나 스페인어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한국어입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며 콧방귀를 끼던 서방 언론의 오만함이 10만 관중의 거대한 꼬레아 떼창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편견으로 뭉쳐있던 한 미국인 독설가가 어떻게 이 거대한 기적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는지 미국 LA까지 뒤집어 놓은 그 소름 돋는 현장으로 지금 안내해 드립니다. 저는 마이클 덩컨입니다. 미국 최대 스포츠 방송국에서 20년째 독설가로 밥벌이를 하고 있는 수석 평론가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는 아시아 축구, 특히 한국 축구를 철저히 무시해온 사람입니다. 제 아무리 케이팝이 어쩌고 한국 드라마가 어쩌고 전 세계가 떠들어대도 스포츠는 냉혹한 현실이자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니까요. 그저 운 좋게 올라탄 반짝 유행, 얄팍한 거품 정도로만 치부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특별 취재를 위해 멕시코시티행 비행기에 오를 때만 해도 제 확신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거대한 아메리카 대륙의 세 나라가 공동 개최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축제 아닙니까? 당연히 이 대회의 주인공은 개최국들이 될 것이고 세계의 이목은 그들의 웅장한 무대에 쏠릴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출국 전 미국의 동료 기자들에게도 콧방귀를 끼며 호언장담했죠. 한국, 조별리그에서 짐 싸서 돌아가지나 않으면 다행일 텐데 언론들이 쓸데없이 호들갑이야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멕시코 공항을 빠져나와 시내로 들어가는 택시에 올라탄 지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아 제 그 오만했던 확신에 쩍쩍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어딘가 단단히, 아주 단단히 잘못되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자본주의의 뻔한 공식이려니 했습니다. 도로를 꽉 채운 거대한 전광판마다 한국 기업의 광고가 번쩍이고 있었으니까요. 아시아의 돈 많은 스폰서들이 돈을 쏟아부었겠지. 애써 시선을 거두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도심 깊숙한 광장으로 들어설수록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기괴한 장면들이 폭격처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서울이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 멕시코 한복판이라고요. 그런데 제 앞을 지나가는 까무잡잡한 멕시코 청년들의 등짝에 SON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는 겁니다. 붉은색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무리들이 마치 자기 나라 옷을 입은 듯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어린 학생들의 가방에는 앙증맞은 태극기 배지까지 달랑거리고 있더라고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근처에서 가장 큰 스포츠용품 매장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매장 안은 월드컵 열기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벽면에는 멕시코 전통의 초록색 유니폼, 축구 강국 브라질의 노란색, 아르헨티나의 하늘색 유니폼들이 화려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가운데 위치한 가장 큰 진열대만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직원을 붙잡고 따지듯 물어봤죠. 도대체 무슨 유니폼이길래 이렇게 씨가 말랐냐고요. 직원이 어깨를 으쓱하며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아, 한국 유니폼이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3차 물량까지 순식간에 다 털렸습니다. 지금 예약 대기만 수백 명이에요. 순간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개최국 멕시코 유니폼은 버젓이 널려 있는데 머나먼 대한민국 유니폼이 품절이라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매장 밖으로 나오는데 이번엔 시장 어기 공터에서 멕시코 꼬마 아이들이 기합을 넣으며 발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길거리에서 흔히 하는 동네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절도 있는 동작, 꼿꼿한 자세, 그건 분명 한국의 태권도였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신기해하기는커녕 장단에 맞춰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더군요.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일상이었던 것처럼 숨쉬듯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저를 발견한 멕시코 10대 소녀 무리가 다가오더니 환하게 웃으며 또박또박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놀란 제 얼굴을 보더니 자기들끼리 까르르 웃고는 반갑습니다 하며 씩씩하게 손을 흔들고 멀어집니다. 발음은 조금 어눌했지만 그건 의심할 여지 없는 한국어였습니다. 스페인어도 전 세계 공용어인 영어도 아닌 한국어로
멕시코 소녀들이 생면부지의 백인 미국인 기자에게 인사를 건네다니요. 숙소로 돌아온 저는 겉옷도 벗지 못한 채 노트북을 열어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한 방울 주르륵 흘러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굳건하게 쌓아온 스포츠와 문화 분석의 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기현상이 멕시코 전체를 이미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키보드를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아냐, 착각하지 마. 이건 다 기형적인 팬덤이 잠시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야. 저들은 축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유행을 쫓는 것뿐이다. 진짜 승부는 그라운드 위에서 결정된다. 저 얄팍한 거품이 비참하게 터지는 순간을 내가 가장 먼저 기사로 발가벗겨주마. 저는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며 코앞으로 다가온 한국의 조별 예선 첫 경기만을 독사처럼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 경기가 시작되면 저들의 환상이 산산조각 날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얄팍하다고 비웃었던 이 기현상이 제 평생의 오만한 가치관을 무참히 짓밟아버릴 거대한 해일의 작은 전조 증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대한민국과 체코의 조별 예선 1차전이 열리는 스타디움입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펜을 고쳐쥐고 취재석에 삐딱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저 헛된 한국 열풍의 거품이 거치고 제 냉철한 분석이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걸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줄 참이니까요. 그런데 경기장 안으로 들어설수록 묘한 위화감이 등덜미를 훅 치고 들어옵니다. 사방이 온통 붉은 물결로 일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에서 원정을 온 응원단이 아닙니다. 까만 콧수염을 기른 멕시코 아저씨들, 화려하고 챙이 넓은 솜브레로 모자에 태극기를 칭칭 두른 현지 청년들이 수만 명이나 자리를 꽉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양볼에 앙증맞은 태극기 페이스 페인팅을 한 채로 들뜬 표정으로 경기장이 떠나가라 꽹과리를 치며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쯧쯧 불쌍한 사람들. 축구 강국 체코를 상대로 아시아팀이 얼마나 무참히 깨지는지 보게 될 거다. 저는 비웃음을 머금고 수첩을 펼칩니다. 이윽고 날카로운 킥오프 호각 소리와 함께 경기가 시작됩니다. 제 예상대로 체코의 피지컬과 압박은 아시아팀이 감당하기엔 벅차 보입니다. 그리고 전반 29분 우려했던 상황이 터집니다. 체코의 날카로운 코너킥이 그대로 한국의 수비벽을 무너뜨리며 골망을 거칠게 흔들어버립니다. 1대0 체코의 압도적인 선제골입니다. 저는 조소를 띠며 관중석을 쓱 둘러봅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이제 저 유별난 멕시코인들도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입을 다물겠지. 그런데 제 귓가를 때리는 소리가 무언가 이상합니다. 정적은커녕 오히려 방금 전보다 2배, 3배는 더 거대한 함성이 아스테카 경기장을 뒤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멕시코 관중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땀을 쥐며 뛰고 있는 한국 선수들을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릅니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꼬레아 꼬레아. 이건 단순히 이기는 팀을 쫓아다니는 구경꾼들의 가벼운 응원이 아닙니다. 지고 있는 자기 나라 대표팀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는 붉은 악마의 절박함,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미친 상황에 헛웃음이 다 나옵니다. 대체 왜 지고 있는 남의 나라 팀을 향해 저토록 핏대를 세우며 간절한 표정을 짓는단 말입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옆자리에서 두 손을 꽉 쥐고 서 있는 멕시코 중년 남성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이보쇼, 당신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당신 나라 축구도 아니고 얼굴색도 전혀 다른 아시아 팀이 지고 있는데 왜 당신들이 더 난리인 거요? 그러자 그 멕시코 남성이 붉게 달아오른 흥분한 얼굴로 저를 돌아보며 묵직하게 내뱉는 겁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언제나 우리 편이었으니까요. 당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벼랑 끝에 몰려서 짐을 싸야만 했을 때 한국이 그 강한 독일을 꺾고 기적처럼 우리 멕시코를 16강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했을 때 대신 피 흘려 싸워준 은인을 우리가 어떻게 모른 척한단 말입니까? 순간 누군가 제 머리를 커다란 쇠망치로 세게 후려친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혀옵니다. 그건 제가 그토록 깎아내리기 바빴던 얄팍한 팬덤이나 한순간의 유행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이역만리 타국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감정.
그것은 바로 은혜와 의리였습니다. 제 수첩에 큼지막하게 적어두었던 한국 문화의 거품이라는 글자가 갑자기 너무나도 얄팍하고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운명의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한국 선수들의 눈빛이 무섭게 달라져 있습니다. 악착같이 달려들고 넘어져서 잔디에 뒹굴어도 기어코 다시 일어납니다. 마치 이 거대한 관중들의 간절한 믿음에 어떻게든 보답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후반 11분, 마침내 황인범 선수의 발끝을 떠난 공이 대포알처럼 날아가 기적같이 골문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동점골입니다. 제 주변의 멕시코 팬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펄쩍펄쩍 뜁니다. 그리고 후반 38분, 숨막히는 혼전 상황 속에서 오현규 선수가 솟구쳐 오르며 극장 같은 역전골을 터뜨리는 바로 그 순간. 골! 스타디움 전체가 폭발하는 듯한 굉음과 함께 제 앞자리에 있던 멕시코 부부가 엉엉 소리내어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굵은 눈물을 주먹으로 훔치고 아내는 두 손을 꽉 모은 채 펄럭이는 태극기를 향해 연신 그라시아스 꼬레아, 고마워요 한국을 목 놓아 외칩니다. 저는 그 숭고하고 뜨거운 장면 앞에서 제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성주의자로 평생을 살아온 제 오만함의 성벽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90분짜리 공놀이가 아닙니다. 시련을 이겨내고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고 보듬어 안는 세계인의 거대한 연대, 그 가슴 벅찬 감동의 한가운데에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승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습니다. 멕시코 아스테카 스타디움. 이곳은 오늘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지켜볼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성지입니다.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 거대한 행사가 오직 개최국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만을 위한 잔치가 될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 제 옆에 앉은 멕시코 청년들이 스마트폰으로 한국 대표팀의 어제 하이라이트를 돌려보며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저들은 이제 축구를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자기들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스타디움에 들어서자 10만 관중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열기가 공기를 진동시킵니다. 저는 취재석에 앉아 무대를 노려봅니다. 조명이 꺼지고 화려한 레이저쇼와 함께 개최국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집니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여기까지는 제 예상 범위 안의 시나리오니까요. 그런데 공식 주제가 순서가 다가오자 스타디움의 분위기가 기묘하게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무대 위 조명이 일제히 꺼지고 오직 하나의 스포트라이트만이 중앙을 비춥니다.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가 등장하자 10만 관중 사이에서 경외 어린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건 그의 옆에 나란히 선 동양계 남성이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보첼리의 깊고 풍부한 목소리가 거대한 경기장을 채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소절이 이어지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을 뻔합니다. 들려오는 노랫말은 영어도 스페인어도 아닙니다. 그건 분명 한국어입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지켜보는 월드컵 개막식 공식 주제가에 한국어 가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헛것을 듣는 게 아닌가 싶어 귀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세요. 멕시코 관중들은 놀라기는커녕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찬송가라도 되는 양 자연스럽게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10만 명이 한 목소리로 내뱉는 꼬레아의 울림이 거대한 파도처럼 제 몸을 관통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평생 쌓아온 분석의 틀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한국어는 낯선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인의 일상이자 마음의 언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계 가수의 목소리와 보첼리의 이탈리아어가 무대 위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이 장엄한 화음은 제가 20년 동안 비웃었던 거품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문화의 승리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가장 축하받아야 할 순간에 그들의 언어로 노래 불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들고 손을 덜덜 떨며 딱 한 줄을 적습니다. 이것은 유행이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현상이다. 그 옆에 앉아있던 브라질 기자가 저를 툭 치며 묻습니다. 마이클, 아직도 한국을 일시적인 열풍이라고 생각하나?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아니,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제 눈앞에서 10만 명의 증인이 전 세계의 수십억 인구가 한국을 향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오만했던 제 지식은 그 웅장한 떼창 앞에서 한낱 먼지처럼 흩어집니다. 저는 그날 밤 런던으로 돌아가 제 보고서를 백지 상태에서 다시 써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기록할 대한민국은 제가 알던 그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우러러보고 전 세계가 함께 노래하는 우리가 긍지를 가져야 할 거대한 거인입니다. 제 오만함은 완벽히 항복했고 그 자리에는 오직 뜨거운 감동만이 차오릅니다. 아스테카 스타디움의 그 압도적인 떼창이 귓가를 맴돌아 도저히 이대로 런던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10만 명의 관중이 하나 되어 부르던 그 웅장한 한국어의 메아리가 제 심장을 쉴 새 없이 두드려댑니다. 저는 충격과 혼란을 아는 채 황급히 비행기 티켓을 끊고 그 길로 곧장 미국 LA로 향합니다. 멕시코라는 특수한 환경이 만들어낸 일시적 현상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전 세계를 관통하는 거대한 문화적 지진인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뒤섞여 살아간다는 거대한 멜팅팟. LA 한인타운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묘한 긴장감으로 떨리고 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응원전이 열렸다는 거대한 광장에 들어선 순간 저는 허헉하고 숨을 들이마십니다. 경기가 끝난 지 벌써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뜨거운 붉은 물결로 일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붉은 티셔츠를 입고 서로를 얼싸안으며 환호하는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한국 교민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금발머리의 백인 청년들, 리듬을 타며 노래를 부르는 흑인들, 흥에 겨워 춤을 추는 히스패닉계 미국인들까지 피부색도 언어도 살아온 배경도 전혀 다른 수많은 현지인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온통 뒤엉켜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한날 한시에 태어난 거대한 가족처럼 끈끈하게 연대하며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그들의 모습은 제가 20년 동안 스포츠 현장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적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제 가슴을 강하게 내리친 건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거리를 가득 채웠던 함성이 서서히 잦아들자 수천 명의 다국적 군중들이 마치 훈련받은 병사들처럼, 아니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허리를 숙여 바닥에 쓰레기를 줍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도 통제하지 않았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머물렀던 자리를 티 없이 깨끗하게 치우며 땀방울을 흘리고 서로의 눈이 마주칠 때마다 환하게 웃어 보이는 그들의 모습. 저는 이 소름 돋는 시민의식 앞에서 완전히 넋을 잃고 맙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팬덤 따위가 아닙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주변을 배려하며 스스로의 품격을 증명해내는 위대한 문화. 바로 그 한국적인 정서에 완벽하게 동화된 세계인들의 자발적인 존경심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알량하고 콧대 높았던 오만함을 바닥까지 무너뜨린 결정적인 순간과 마주합니다. 광장 한편 거대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임시 무대 앞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빛바랜 낡은 군복 차림의 미국인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쥔 채 위태롭게 서 계셨습니다. 굽은 가슴팍에는 오래된 훈장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노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름지고 앙상한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태극기를 어루만지더니 이내 핏발선 눈동자에서 하염없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변에서 쓰레기를 줍던 한국계 젊은이들과 미국 현지 청년들이 조용히 노병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두 손으로 감싸쥐고는 아주 깊숙이 허리를 굽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당신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핏줄보다 진한 진심은 통하는 법일까요? 할아버지는 그 젊은이들의 어깨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오열하셨습니다. 70여 년 전 피비린내 나는 낯선 땅에서 자신의 청춘과 목숨을 바쳐가며 지켜냈던 그 작고 가난했던 나라. 그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를 호령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위대한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섰다는 사실이 노병에 맺힌 한을 눈물로 씻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눈부시도록 뜨거운 보은과 세대를 초월한 연대의 현장 앞에서
저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미친 듯이 자판을 두드립니다. 제가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치밀하게 세웠던 그 모든 편협한 논리들과 기사들을 제 손으로 가차없이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제 20년 평론가 인생에서 가장 뼈아프게 솔직하고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칼럼의 첫 줄을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적어 내려갑니다. 한국의 열풍을 거품이라 조롱했던 나의 무지를 전 세계 앞에 석고대죄한다. 대한민국은 유행이 아니다. 그들은 전쟁의 지옥 같은 폐허 속에서도 결코 은혜를 잊지 않았고 시련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품격을 증명해낸 위대한 거인이다. 전 세계가 기꺼이 그들 앞에 붉은 악마가 되어 열광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우리 인류가 잃어버렸던 가장 숭고한 존중과 연대를 일깨워주는 따뜻한 등대이기 때문이다. 오만했던 미국 독설가의 완벽한 패배를 인정한다. 신이시여, 이토록 눈부시고 위대한 나라를 축복하소서. 창밖으로는 여전히 LA 밤하늘을 수놓는 환호성이 귓가를 맴돕니다. 저는 이제 그 소리가 단순한 승리의 함성이 아님을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멈출 수 없는 기적, 그 찬란하고 장엄한 심장 박동 소리입니다.